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사업을 하신 엄마 덕분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다닌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였고 외동딸인 저에게 엄마는 늘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만 했습니다. 결혼할 때 전셋집을 알아보던 저희 부부에게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해주어 남편은 늘 장모님이 최고라고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엄마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요청했고 무슨 말만 하면 장모님께 해달라고 하자며 당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엄마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건 사실이지만 저도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인데 매번 손 벌리기 죄송스러워 남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스스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 했죠. 그렇게 엄마에게 손 벌리는 행동은 잘 정리가 되는 듯 했으나 남편은 말만 알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몇 년 동안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상사가 이유 없이 갈군다며 사업을 하고 싶다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은 뭐 다 성공합니까? 사업 수완도 있어야 하고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찌 사업을 하겠냐고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쉽게 돈을 번다 생각하더라고요. 엄마도 한 번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시다가 자리 잡으신 건데 저렇게 결과만 가지고 쉽게 보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남편 뜻에 반대를 하였더니 다음 날은 말을 바꿔서 장모님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하는 사업은 여성일비업으로 남편이 그동안 해왔던 일과는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갈피를 못 잡는 남편의 태도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기분 나쁠까봐 일은 그만두지 말고 엄마와 상의하고 결정하자 했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따로 만나 남편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가족과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며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엄마의 생각과 같아 남편에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본 투자금도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은 어찌할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대책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생각이 없는 줄 몰랐어요. 남편은 당연히 장모님한테 빌려야지 하는 겁니다. 말이 빌린다는 거지 그냥 달라는 태도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당신 혼자 힘으로 하는 거 아니면 반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줄 알아? 다 당신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하면서 시비 터는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번 엄마한테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엄마한테도 장서방이 돈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빌려주지 말고 바로 말해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장 핑계를 대며 장모님이 돈 안 해주시면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업 잘못되어 담보 잡힌 집마저 날려먹을까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왜 장모님은 아파트를 당신 이름으로 해줘서 이 사단을 만드신 거야? 보통 집은 남자 이름으로 하잖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그건 당신 부모님이 집 해주셨을 때나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 집에서 해준 집을 왜 당신 이름으로 해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당신 하는 말이 맞는지. 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말 해줘도 난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으니 1년 동안은 사업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잠잠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가져다 주던 돈이 점차 줄어드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제서야 일을 그만둔 지 4개월 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 그럼 그동안 월급은 어떻게 가져다 줬냐고 물었습니다. 주식이 생각보다 잘 되어 수익금으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주식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둔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자신이 번 돈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진행한 일이라 뭐라고 할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사업으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어느 정도 있던 남편은 스스로 개발한 음식이 대박나면서 손님이 많이 몰려 짧은 시간에 3호점까지 냈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자 남편은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 오면 불행도 같이 온다고 했던가요?
그 시기에 엄마의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곤두박질 치면서 갑자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큰 불을 끌 수 있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에게 엄마가 해주신 게 많으시니 당연히 저는 남편이 도움을 줄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사람처럼 엄마에게 장모님 사업 한두 번 하세요? 이렇게 힘들 때도 혼자 극복하셔야죠. 하며 냉정하게 말했고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아 집까지 모두 날리게 되었죠. 당연히 저는 엄마가 해주셨던 집이라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더라고요. 엄마는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저희 부부를 배려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온 남편은 엄마를 보더니 장모님 내일부터 집안일 해주시고 제 옷은 드라이줘야 하니까 집 앞 세탁소에 맡겨주세요. 그리고 저 오징어 볶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내일 저녁은 그걸로 부탁해요.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엄마를 가정부 대하듯 하는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 따라 들어가 뭐하는 짓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일을 해야지. 장모님도 평생 일했던 사람이라 일하는 거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허튼 생각만 들어 하는 겁니다. 다들 생각해보세요. 한순간에 사업으로 모든 걸 잃어 심적으로도 힘들 텐데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는 못할 망정 저렇게 부려먹는 사위가 어디 있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엄마에게 나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장서방 말이 맞지. 가만히 있으면 허튼 생각만 들어. 나도 이게 편해. 하며 다음 날부터 집안일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대신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갑질 아닌 갑질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고 엄마가 한 요리에 대해 훈수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먹던 음식을 식탁에 뱉어버리고 왜 이렇게 짜냐면서 없던 고혈압도 생기겠다며 화내듯이 말하는 겁니다. 엄마도 놀랐는지 눈물을 글썽거리며 미안하다고 열심 말씀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엄마가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웠는데 한순간에 돌변하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이 또다시 반찬 투정을 하려고 소리를 치려고 하는 순간 저는 반찬들을 남편 얼굴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너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돈 좀 번다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니? 몰상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너가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눈치 준 것만 생각하면 찢어 죽이고 싶어. 앞뒤 다른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말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버러지 같은 너랑 장모 먹여 살려서 내가 등골이 휘는 줄 알았는데 잘 되었네. 당장 이혼하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집 명의는 제 명의이니 이 집에서 너만 나가면 되고 이혼은 합의 이혼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자 했죠. 남편은 다행이다. 버러지들이 나한테 돈 구걸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는데 나야 좋지 하며 웃는 겁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비열해 보이던지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7년 만에 이혼을 했죠. 엄마가 주신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엄마와 저는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 힘들었지만 점차 엄마의 사업 수완이 발휘되었고 저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게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입소문이 돌아 사업은 호황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던 중 엄마와 같이 사업을 하시던 삼촌과 연락이 닿아 엄마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손을 내미셨고 엄마는 삼촌과 다시 사업을 뛰어들어 재개하였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예전처럼 다시 큰돈을 만지게 되었죠. 건물을 매매하여 건물 청소할 분을 고용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경비원 아저씨께서 좋은 청년이 있다며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통상적인 면접 자리를 만들었고 면접 시간이 되어 소개받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나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은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졌고 놀란 저는 가게는 어쩌고? 물어보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 승승장구하던 찰나 TV 고발 프로그램의 취재로 음식 위생 문제가 알려지면서 완전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던 가게들은 모두 접게 되고 빚더미 안게 되었고 돈 되는 일은 다 하고 있다며 건물 청소부로 꼭 본인을 써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동정심 따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한테 했던 거 기억 안 나? 덕분에 너랑 헤어지고 나서 우리 사업 대박났잖아. 이렇게 건물까지 사게 되었는데 너는 꼴 좋다. 그러니 착하게 살았어야지. 어디서 동정심 유발하려고 개수작 부려. 버러지 입에 달고 살더니만 너가 버러지 꼴났구나 말했고
전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다면서 불쌍한 척 했습니다. 지갑에 있던 10만 원을 꺼내 면접비라고 던지듯 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우리 예전에 좋았는데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내가 장모님한테도 사죄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잘할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듣고 있던 저는 화가 나 견디다 못해 마시던 아이스 커피를 면상에 뿌려버렸습니다. 생각 없고 염치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다시는 너 면상 보기도 싫으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버러지야, 당장 여기서 나가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욕을 하며 떨어진 10만 원을 황급히 주머니에 넣으면서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그때 느꼈죠. 인생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언제나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